네, 7월 4일 화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강하게 상승했는데 현재는 지금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직은 약간 좀 상방을 열어두고 대응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워낙 시장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 쉬어가는 상황이다.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어제 외국인들이 진짜 느닷없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좀 심하게 투매를 하다가 어제 선물 시장에서 한 8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 맞아요. 심지어 코스닥 시장에 어제 5천억을 샀거든요. 이걸 그냥 하루 만에 사지 말고 좀 나눠서 샀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물론 어저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에코프로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에코프로가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장 초반에 거의 뭐 12%, 13%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렸거든요. 30만 원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강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7월 시작하면서 가장 좀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은 하반기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됐다는 거. 7월 FOMC 회의가 이제 뭐 2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매수 심리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는 오늘 다소 좀 숨고르기 하고 하락 종목 숫자는 많습니다만 여전히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또 수급 쏠림을 또 역이용해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찾아내신다면 충분히 또 승산 있는 좀 배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수급 쏠림 현상을 한번 잘 역이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어제장에서 반도체 고점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정말 잘 가서 오늘 오후장 레시피도 좀 궁금하거든요. 레시피 세워주실게요. 어제 반도체 아직 고점 아닙니다. 이런 레시피를 세워드렸는데 다행히 어제 오후장 막판까지 뭐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강했고 갔어요. 오늘도 이제 급등하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비슷한 관점인데요.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 역시 반도체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반도체 이제 이런 종목까지 이제 갑니다. 이렇게 오후장 한 줄 레시피를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이런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을 조금 비교해 보면 한미 반도체가 이제 3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후공정 기업 중에 가장 좀 시가총액이 이제 큰 기업이 됐고.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얼마 전에 뭐 1조는 넘어갈 거다 막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을 넘겼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되던 종목들이 외형이었던 커진 것만큼 아직 못 따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DDR5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HBM3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이제 우죽순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대장주들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계속 지금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런 종목까지도 좀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되는 원샷 스페셜 종목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오늘도 반도체 종목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어제 편입했던 종목 중에 반도체 종목 정말 잘 간 종목이 있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FE. 어제 편입했는데 어제도 사실 한 10% 넘게 급등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조금 불안한데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 옆에서 좀 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지금 30%가 넘는 수익권에 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역시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그죠? 인생도 타이밍이고 수익도 타이밍이고 아무리 뭐 분석 열심히 하고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해도 시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또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희망하는 게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빨리 수익 나는 걸 이제 원하시잖아요. TFE가 어저께 제가
TSE 아니고 TFE라고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이고 ISC가 이제 러버소켓 대장주지만 이 종목도 이제 러버소켓을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또 HBM3 관련주, DDR5 관련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 종목이 장 후반에 29.34%까지 거의 상한가 목전까지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오전장에 25%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을 보시고 같이 이제 공략을 하신 분은 아무리 못해도 한 20~30%는 수익이 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이렇게 얘도 TFE도 시가총액이 1000억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반도체 이제 수급 확산을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고점 이제 넘어가는 종목들이나 차트 패턴상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어내는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 아직도 가격적인 매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TFE가 오늘 오전장에 19,000원대를 뚫었는데 한번 2만 원 선까지 한번 뚫길 바라보면서 네. 이렇게 TFE를 리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6월 16일에 편입했던 매지온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28,000원 구간에 들어가는데 현재도 지금 6%대 강세 보면서 4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은 좀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전문가도 제약바이오 종목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또 투자 심리가 안 좋고 오늘은 막 매드팩토 같은 이런 종목이 막 장중에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방송에서 이제 소개되거나 분석되는 종목들이 2차 전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매지온이 그야말로 독야청청 그냥 혼자 52주 신고가 랠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앞자리 바뀌어가지고 지금 4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리뷰해드릴 때 4만 원 정도는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2주 만에 4만 원 넘겨가지고 오늘 42,950원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우연이 아닌 게 매지온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하고는 달리 명확한 지금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랬잖아요. CRO를 다시 이제 선정을 했고 미국 FDI 협상을 통해서 이제 피값이 조정이 됐고 그리고 500억 원 유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본 조달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환자 모집 완료되고 임상만 순항한다라고 하면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월등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닌 게 제가 매지온을 놓치신 분들은 요 종목 한번 보세요 하고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6월 26일 날 지난주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1,500원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14,000원이에요. 네, 얘도 지금 최고가 대비하면 40%가 넘게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철저하게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뭔가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 또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아무리 업종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주가가 계속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제가 뭐 IT도 좋아하지만 제약바이오도 선호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지난주에 이제 보험 등재 관련해서 휴미라 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주저앉고 이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일단 팔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먼저 팔고 있는데 틈새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찾아내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어야 하반기 또 언젠가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랠리가 펼쳐질 때 또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탈 수도 있다라는 거 차별적인 이제 종목 장세가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지온과 펩트론까지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조금 더 살아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어제 소개해 주셨던 TFE가 너무 잘 가서 물 들어올 때 좀 노를 저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종목 고르시는 눈이 지금 탁월해지신 것 같은데 반짝반짝한데 이 눈으로 어떻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오늘 일단 두 종목 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아까 이제 한 줄 레시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좀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17,800원 현재가에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이제 생추에서 김태훈 매니저가 이제 신성에너지 무료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저께 이제 신성에너지가 주가가 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신성 ENG. 신성 ENG가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신성 ENG가 어저께 드라이룸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삼성 SDI가 소위 말해서 이제 S라인 가동이 시작됐잖아요. S라인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테스트 양산 이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드라이룸 공급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신성 ENG가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 드라이룸, 클린룸 만드는 1등 회사는 신성 ENG가 아니고 에로티 베큐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로티 베큐움도 관련된 이제 수혜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티 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에 들어가는 건식 이제 진공 펌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1분기 때 실적이 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에로티 베큐움은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훨씬 잘 나왔고요. 매출액이 1,105억 원, 영업이익도 한 90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07억 원이나 나왔고요. 2분기 때도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 반도체 업황이 조금 침체였던 구간에 에로티 베큐움은 태양광 모듈 쪽에 이 클린룸 이제 납품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진공 펌프 납품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실적을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태양광에다가 플러스 반도체 관련된 이제 이슈까지 같이 이제 붙어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이제 투자가 계속 좀 축소가 됐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감산을 할 정도로 설비 투자가 조금 이제 둔화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는 오히려 곱하기 2,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캐펙스 지출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를 에로티 베큐움이 이제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3분기 때부터 이제 P3 이제 장비 공급이 이제 재개가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태양광 쪽 매출 고속 성장이 계속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2022년에 연간 기준으로 이제 1,100억 정도, 2023년에 올해 이제 1,600억 정도 태양광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미국의 테일러시에다가 이제 반도체 미국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2공장 지금 건설을 좀 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2공장과 그리고 내년 초에는 평택의 이제 P4 공장, 요런 공장에 이제 클린룸 납품이 이제 개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게 DDR5 전환과 관련된 수혜 그리고 뭐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AI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기대감 때문에 먼저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에로티 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실적이 좋을 뿐더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3 공장 장비 납품 재개가 되고 P4 공장 그리고 미국의 이제 파운드리 2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건설이 될 때마다 클린룸, 드라이룸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수혜가 좀 부각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쪽도 퀄 테스트가 이제 완료가 돼서 매출 인식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주가가 4월 달에 한번 강하게 올라서고 난 이후부터는 거래량도 조금 한산하고요. 움직이는 것도 느긋느긋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를 만들어가기 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하고 나서 뭔가 이제 이슈가 딱 부각되기 시작하면 아주 강하게 이제 발산을 하면서 차트 이제 이격이 우리가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솟구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에로티 베큐움이 한 3, 4% 올라가면서 한 박스권 상단 17,000원, 18,000원에 대한 이제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 2파가 좀 시작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타이밍이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2만 원 정도 잡아보고 손절 가격은 15,500원 정도로 가격 설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 에로티 백큐이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도 네. 아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요거는 좀 많이 올랐는데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개념으로 61,500원 현재가 61,600원 현재가로 ISC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ISC 얘기를 하면서 네, TFE를 맞아요. 편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벗어나서 왜 ISC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ISC를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고요. 명실상부하게 뭐 테스트 소켓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에는 이 포그핏 방식의 이제 소켓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이 러버 소켓, 왜 실리콘 러버 방식의 이제 이 소켓을 선호하게 됐느냐. 이게 바로 최근에 이제 이 하이엔드 반도체 칩들을 워낙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포그핏 방식은 아주 이제 뾰족해가지고 칩에 이제 손상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그 A100, 뭐 H100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수천만 원대의 암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될 정도로 칩 하나의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칩이 테스트 과정에서 또 손상될 수 있는 염려를 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파우더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실리콘 러버 방식의 테스트 소켓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ISC가 국내에서는 사실 뭐 점유율 1등, 거의 러버 소켓 방식에서는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이제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GPU 1등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하고 지금 고객을 가지고 있고요.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쪽으로 AI GPU 양산용 테스트 소켓을 엔비디아 쪽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텔 쪽으로도 원래 이제 반도체 강자하면 우리가 다들 인텔을 좀 떠올렸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뒤처지긴 좀 했습니다만 인텔 쪽으로 신규 서버용 이제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GPU 시장의 2등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다음으로 AMD거든요. AMD 쪽으로도 최근에 이제 신규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러버 소켓을 공급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매출액이 인식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보면 GPU 시장의 1, 2위 그리고 반도체의 전통적인 이제 강자 인텔까지도 고객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전체 테스트 소켓 시장이 러버 소켓의 점유율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러버 소켓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ISC가 역시나 또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ISC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1조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혹자는 또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생태계가 이제 본격화됐을 때 러버 소켓의 점유율이 전체 테스트 소켓 시장의 한 3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ISC 매출은 2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스토리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또 올라서 있는 자리지만 해외 엔비디아 향수주, 왜 우리 이스페타시스가 8,000원, 9,000원 할 때 엔비디아 수혜주입니다. 제가 이제 막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 많이 안 사시다가 이제 막 2만 원, 3만 원 막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다들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는 이스페타시스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ISC도 저는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7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SC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고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